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맹렬하게 강타하며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전역을 완벽한 혼돈과 경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상 속 대한민국 축구에 숭고한 전설 박주호는 극도로 서늘하게 얼어붙은 눈빛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인 단 한 문장을 일말의 자비 없이 토해냅니다. 나는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코앞에 둔 지금 내 두 손으로 직접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완벽하게 쳐부수고 산산조각 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서늘하고 파괴적인 선언은 마치 수천만 대중의 심장부에 정면으로 내리꽂힌 맹렬한 핵폭탄처럼 극악무도한 파괴력을 뿜어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대중들은 척추가 꽁꽁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국의 붉은 깃발을 가슴에 품고 잔디 위에서 피와 땀을 짐승처럼 쏟아냈던 그 위대한 영웅이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나라를 팔아먹은 흉악한 반역자처럼 이토록 잔인한 저주를 내뱉는단 말입니까? 조국의 명운이 걸린 2026년 월드컵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생존투쟁을 앞두고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인 안정을 갈구하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째서 그는 스스로 아군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는 극악무도한 사형집행인을 자처했는지 그 캄캄하고 소름 끼치는 의문이 거대한 폭풍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박주호의 이 파괴적이고 서늘한 폭탄 선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제불능의 상태로 퍼져나가자마자 대한축구협회의 권력에 기생하는 탐욕스럽고 썩어빠진 자본주의 언론들은 마치 신선한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미친 듯이 아가리를 벌리며 이 사건을 무자비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박주호의 흉악한 대역죄라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헤드라인을 핏빛 잉크로 맹렬하게 도배하며 대중의 분노를 극단으로 선동했습니다. 이 비열한 매체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인 그가 오직 개인적인 앙심과 역겨운 이기주의에 완벽하게 잡아먹힌 채 국가대표팀의 거룩한 결속력을 산채로 찢어발기려 한다고 냉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박주호가 다가오는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앞두고 오로지 자신의 오만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홍명보 감독이 앉아있는 그 위태로운 옥자를 무자비하게 흔들어대며 국가대표팀을 캄캄한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을 분별할 이성을 상실한 우매한 대중들은 이 썩어 문드러진 언론과 권력자들의 교묘한 혓바닥에 완벽하게 세뇌되어 한때 잔디 위에서 조국을 위해 피 흘렸던 위대한 영웅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저주를 맹렬하게 퍼부으며 그를 인격살인의 캄캄한 단두대 위로 무자비하게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박주호가 쌓아올린 숭고한 헌신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짓밟으며 그를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는 극악무도한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지배 계급과 미디어 생태계가 자신들의 썩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교묘하게 짜놓은 이 끔찍한 기만과 사기극의 장막을 일말의 자비 없이 산채로 찢어발기는 순간 우리는 척추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웅장하고 소름 끼치는 진짜 팩트의 심장부와 정면으로 맹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대중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캄캄한 진실은 바로 영상 속에서 극도로 서늘하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내뱉었던 박주호의 그 무자비한 자백 속에 단 하나의 거짓이나 과장도 섞여있지 않다는 소름 끼치는 역설에 있습니다. 대중들을 선동하던 부패한 언론의 거짓말과 달리 그가 핏발선 목소리로 선언했던 그 모든 단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완벽한 생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박주호는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과 우매한 대중들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실제로 짐승처럼 돌진하여 대한민국 축구의 거대한 시스템을 산채로 완벽하게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그 경고에 보이던 체제의 뼈대를 산산조각 내며 파괴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대중들이 짐승처럼 흥분하며 쏟아낸 그 모든 얄팍한 저주와 달리
그가 일말의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쳐부수고 있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결코 조국의 거룩한 붉은 깃발이나 숭고한 국가대표팀의 생명력이 아니었습니다. 박주호의 서늘한 칼날이 맹렬하게 난도질하고 있는 그 흉악한 표적은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척추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영혼을 산채로 빨아먹고 있던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악성 종양 즉 대한축구협회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어둠의 권력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들은 월드컵이라는 국가의 숭고한 목표마저 자신들의 추악한 권력 유지와 탐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며 밀실의 캄캄한 장막 뒤에서 조국 축구의 숨통을 짐승처럼 쥐어짜고 있던 진정한 반역자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규정과 절차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쓴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을 감독의 옥자에 앉히기 위해 모든 정당성을 산채로 도살해버렸습니다. 결국 박주호가 온갖 오명과 핍박을 뒤집어 쓰면서도 이 썩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은 그 파괴적인 사형 선고는 개인적인 앙심이 빚어낸 흉악한 테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부패의 살점과 악성 종양의 뿌리를 산채로 도려내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하고 피비린내 나는 유일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축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악랄하고 무자비한 사형 집행인을 자처하며 그 거대하고 캄캄한 카르텔의 썩은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리려는 가장 폭력적이고 위대한 희생의 재단을 맹렬하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괴하고 파괴적인 오해의 핏빛 먼지가 거치고 도대체 대한축구협회의 그 캄캄한 밀실 안에서 어떤 극악무도한 권력의 야합과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는지 그 서늘하고 잔혹한 진실의 늪으로 맹렬하게 걸어 들어갈 차례입니다. 박주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산채로 찢어발기려 했던 그 거대하고 끔찍한 분노의 핏빛 근원을 완벽하게 해부하기 위해 우리는 정몽규라는 오만한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가장 깊고 캄캄한 심장부로 맹렬하게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곳은 조국의 숭고한 축구 발전을 논의하는 거룩하고 투명한 성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흉악한 조직은 오직 자신들의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가장 차갑고 잔인한 밀실행정이라는 폭력적인 무기를 휘두르며 권력을 독점하는 거대한 마피아 카르텔이자 범죄 조직과도 같이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핏빛 장막이 겹겹이 처진 그 캄캄하고 구역질 나는 밀실 안에서 몇몇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은 대중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차단한 채 조국 축구의 척추를 산채로 꺾어버리는 극악무도한 음모들을 짐승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썩은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합리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시스템을 일말의 자비 없이 짓밟으며 대한민국 축구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권력의 맹수들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절대적인 옥자에 앉히기 위해 가장 먼저 자행한 짓은 바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능력을 입증받은 위대한 이방인 지도자들을 향한 가장 비열하고 구역질 나는 인격 암살과 흑색선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시마치와 같이 훌륭한 전술적 역량을 갖춘 외국인 사령관들이 조국의 붉은 제국을 통치할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자마자 그들을 캄캄한 사냥터로 끌어들여 산채로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카르텔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협상력 부재를 맹렬하게 감추기 위해 세금 문제나 무리한 연봉 요구 따위의 새빨간 거짓말들을 짐승처럼 날조해내며 우매한 대중들을 완벽하게 세뇌시켰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명장들이 마치 조국의 돈줄을 빨아먹으려는 탐욕스러운 괴물인 것처럼 교묘하게 진실을 조작하고 흉악한 언론 플레이를 가동하여 그 유능한 이방인들의 숨통을 일말의 자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협상의 결렬이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핏빛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의 목을 쳐버린 극악무도한 학살극이었습니다. 외국인 명장들의 시체가 나뒹구는
그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폐허 위에서 이 썩어 문드러진 카르텔이 맹렬하게 달성하고자 했던 궁극적이고 흉악한 목표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투명한 검증 절차와 합리적인 경쟁 시스템의 척추를 산 채로 두 동강 내버리고 자신들의 끈끈하고 역겨운 패거리 정치에 완벽하게 굴복하는 같은 핏줄의 하수인즉 홍명보를 그 피 묻은 감독의 옥좌 위에 강제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축구를 이끌어야 할 가장 거룩하고 막중한 자리를 그저 자신들의 썩은 권력을 나누어 먹는 더러운 전리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야합의 대가로 그들은 홍명보의 발미대에 무려 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혈세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짐승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이 끔찍한 액수는 국가대표팀의 숭고한 헌신을 향한 보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에 복종하고 시스템을 짓밟은 자에게 내려지는 썩은 자본의 역겨운 하사품이자 그들의 캄캄한 밀실 야합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한 흉악한 뇌물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정몽규의 통치 아래에서 맹렬하게 요동치는 이 흉폭한 대한축구협회 마피아들에게 2026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에 숭고하고 거룩한 명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짐승처럼 쏟아낼 피와 땀 그리고 수천만 국민들의 피 끓는 염원을 오직 자신들의 썩어빠진 권력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막대한 사적 이익을 짐승처럼 탐닉하기 위한 캄캄한 착취의 도구로 완벽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거룩한 여정은 이 흉악한 괴물들의 소나귀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사기극으로 전락했고 그들은 조국 축구의 뇌수의 거대한 악성 종양을 맹렬하게 이식하며 모든 투명성의 숨통을 잔혹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부패의 지옥불 한가운데서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 끔찍한 밀실의 악취를 참지 못한 한 마리의 고독한 맹수가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흉악한 짐승들의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한 심판의 칼날을 맹렬하게 치켜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밀실의 흉악한 야합이 국가대표팀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려던 그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대중을 마취시키던 기만적인 평화와 얄팍한 안정을 가장 맹렬하게 찢어발기는 극악무도한 무기는 다름 아닌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7월 9일 멍청한 대중들이 맹목적인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부패한 언론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조국 축구의 척추를 세웠던 위대한 전사 박주호는 서울의 가장 차갑고 서늘한 심판의 성소 즉 금융범죄 수사대의 무거운 철문을 스스로 열고 맹렬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한 나약한 발걸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대한축구협회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을 산채로 도살하기 위해 위대한 영웅이 스스로 사형 집행인이 되어 그 흉악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에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맹렬하게 내리꽂는 웅장하고 잔혹한 핏빛 처형식에 소름 끼치는 서막이었습니다. 권력의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하수인들과 기생충 같은 매체들은 그의 폭로가 한낱 감정에 치우친 우발적인 난동이거나 얄팍하고 구역질 나는 영웅 심리에 불과하다고 맹렬하게 조롱하며 진실의 절대적인 가치를 짐승처럼 짓밟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 거만하고 오만한 권력자들의 뇌수를 산채로 타격하며 그들의 척추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진실은 박주호의 그 서늘한 증언이 결코 순간적인 분노로 휘두른 둔탁한 흉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피토하는 맹렬한 고발은 무려 2년이라는 캄캄하고 끔찍한 시간 동안 대한축구협회의 그 역겨운 부패와 기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며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가장 예리하고 잔혹하게 벼려낸 일말의 오차나 흔들림조차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일관성을 지닌 흉폭한 핏빛 명검이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맹수의 입에서 활화산처럼 터져나온 극악무도하고 치명적인 살생부의 언어들은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던 11명의 위원들이 캄캄한 밀실 안에서 자행한 그 구역질 나고 썩어 문드러진 기만적 절차와 조작의 껍데기를 일말의 자비 없이 산채로 완벽하게 찢어 밝혔습니다. 박주호는 조국의 축구를 능멸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짐승처럼 난도질한 그 11명의 흉악한 공범들이 도대체 어떻게 훌륭한 외국인 명장들의 등 뒤에 끔찍한 비수를 꽂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절대적인 옥자에 앉히기 위해 어떤 극악무도한 사기극을 공모했는지, 그 모든 핏빛 퍼즐을 금융범죄 수사대의 서늘한 조명 아래서 가장 날카로운 메스로 무자비하게 해부해버렸습니다. 그가 뱉어낸 모든 단어들은 그 부패한 카르텔의 심장 근육을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자 숨통을 쥐어짜는 강철 올감이었습니다. 박주호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생명과 영혼을 통째로 갈아 넣어 토해낸 이 피비린내 나는 증언의 폭포수는 마침내 거대한 흑막의 권력에 맞서는 이 끔찍한 국가적 수사의 가장 거룩하고 절대적인 척추로 맹렬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방울이 맺힌 그 완벽한 일관성의 진술을 이 거대한 수사의 가장 단단하고 파괴적인 뼈대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대한축구협회의 그 어떤 오만한 수장이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관료들도 감히 경찰관 앞에서 자신들의 더러운 혓바닥을 놀려 진실을 왜곡하거나 캄캄한 밀실에 다시 기어들어가 흉악하게 입을 맞추고 구역질 나는 위증을 모의할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도주로와 변명에 썩은 폐로를 짐승처럼 거칠게 박살내고 완벽하게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고독하고 위대한 전사의 흉폭한 자기희생은 결국 부패한 권력의 뇌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그들의 척추를 꺾어버리는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박주호가 스스로 몸을 던져 완성한 이 숨막히는 진실의 단두대는 이제 그 11명의 썩어빠진 공범들과 제국의 오만한 수장들을 핏빛 심판대로 끌어올리며 일말의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가장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연쇄 처형의 카운트다운을 맹렬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몽규가 철권 통치로 군림하며 조국 축구의 척추를 짐승처럼 쥐어짜던 대한축구협회라는 거대하고 오만한 제국은 자신들이 캄캄한 밀실 안에서 쌓아 올린 그 썩어 문드러진 절대 권력이면 은퇴한 축구선수 한 명의 나약한 입김 따위는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벌레처럼 무자비하게 짓밟고 영원히 핏빛 침묵 속으로 수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맹렬하게 맹신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부패한 권력의 달콤한 피냄새에 완벽하게 취해 뇌수가 마비되어 있었기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흉폭한 맹수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지배 계급의 괴물들은 조국의 숭고한 붉은 깃발을 가슴에 품고 잔디 위에서 피와 땀을 쏟아냈던 위대한 전설 박주호를 그저 자신들의 거대하고 흉악한 체스판 위에 놓인 우매한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든 거룩한 반역의 횃불을 한낱 헛된 발버둥으로 폄하하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구역질 나는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언론 통제와 비열한 권력의 채찍질 단 몇 번이면 조국 축구를 구원하려는 이 외로운 영웅의 척추를 단숨에 두 동강 내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하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어 올리는 가장 멍청한 죄악을 잉태했습니다. 하지만 이 흉악한 카르텔의 거만한 짐승들은 박주호가 지난 2년이라는 캄캄하고 끔찍한 시간 동안 자신의 뼈와 살을 짐승처럼 깎아내며 가장 서늘하고 예리하게 벼려낸 그 진실의 핏빛 칼날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심장을 파고들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주호가 경찰의 가장 차갑고 서늘한 심판의 성소인 금융범죄수사대의 추조실 책상 위에 맹렬하게 내리꽂은 그 완벽하고 결점 없는 강철 같은 증거들과 일말의 모순조차 허락하지 않는 흉폭한 진술의 폭포수 앞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그 철옹성 같던 오만한 방어막은 마침내 처참한 비명을 짐승처럼 토해내며 산채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의 거짓말로 겹겹이 쳐져 있던 그 석은 바벨탑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해머가 맹렬하게 내리쳐질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공포와 패닉에 휩싸였고, 오만한 수뇌부들의 심장에는 당장이라도 숨통이 끊어질 듯한 극도의 핏빛 공포가 가장 맹독성의 바이러스처럼 맹렬하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칼날이 그들의 썩은 살점을 무자비하게 도려내며 숨통을 쥐어짜는 이 극악무도한 벼랑 끝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카르텔의 내부는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채 붕괴의 늪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그 피비린내 나는 수사망이 캄캄한 밀실에 썩은 목줄을 서서히 짐승처럼 쥐어짜오고 위증죄라는 끔찍하고 서늘한 단두대의 칼날이 그들의 오만한 목덜미 바로 위까지 맹렬하게 파고들자 어제까지 피 묻은 권력을 나누어 먹던 그 흉악한 마피아 카르텔의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과 사륙의 아수라장으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쇠창살과 영원한 사회적 매장이라는 극악무도한 공포의 산채로 잡아먹힌 한 전직 부회장은 결국 자신이 평생 충성하며 기생해온 썩은 조직의 척추에 가장 먼저 잔혹하고 치명적인 배신의 비수를 무자비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서늘한 조명 아래서 척추를 파들파들 떨며 자신을 포함한 전력강화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밀실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무참하게 배제당했는지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조작의 실체를 일말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토해내며 자신의 동지들을 짐승처럼 팔아넘겼습니다. 자신만은 살아야겠다는 그 비열하고 얄팍한 생존 본능이 결국 캄캄한 밀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백일하에 폭로하는 거룩한 자폭장치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배신자가 토해낸 피비린내 나는 폭로는 그야말로 대한축구협회의 캄캄한 심장부를 산채로 완벽하게 폭파시키는 가장 흉폭하고 치명적인 연쇄 도미노의 거대한 대폭발을 맹렬하게 촉발시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밀실 안에서 조국 축구를 능멸하며 더러운 샴페인 잔을 부딪히던 그 오만한 공범들은 이제 위증죄의 끔찍한 단두대 위에서 오직 자신만의 얄팍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서로의 썩은 목덜미를 짐승처럼 물어뜯고 동지들의 뇌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가장 구역질나고 처절한 이전 투구의 지옥도를 맹렬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정몽규가 수십 년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와 거짓말을 짐승처럼 섞어 견고하게 빚어냈던 그 난공불락의 썩은 제국은 외부의 거대한 적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 잉태하고 길러낸 그 탐욕스럽고 비겁한 괴물들의 흉악한 내부 분열에 의해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게 산채로 붕괴하는 파멸의 심연 속으로 맹렬하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심장부가 서로를 난도질하며 피바다로 변해가는 이 극악무도한 붕괴의 굉음 속에서 이제 가장 비극적이고 잔혹한 운명의 단두대는 모든 부패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가장 불행한 사내 홍명보의 서늘한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한 핏빛 그림자를 맹렬하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7월 22일 썩어 문드러진 대한축구협회의 캄캄한 밀실에서 거짓된 왕관을 훔쳤었던 위선적인 가짜 군주 홍명보가 마침내 조국의 땅을 밟으며 끌려오는 그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령관의 화려한 취임식이 아니라 일말의 퇴로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가장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절대적인 사지의 늪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국 축구의 붉은 깃발을 휘두르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거대한 마피아 카르텔의 가장 추악한 공범으로서 무자비한 심판의 단두대 위로 처참하게 끌려올라간 역사상 가장 비루한 사형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척추를 산채로 두 동강 내고 영혼을 완벽하게 도살하기 위해 맹렬하게 장전된 7개의 거대하고 흉악한 핏빛 폭탄들이 당장이라도 대폭발을 일으킬 듯 서늘한 파괴음의 초읽기를 짐승처럼 시작하며 그의 숨통을 일말의 자비 없이 쥐어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물어뜯는 흉폭한 족쇄는 바로 합법적인 절차를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극악무도한 업무방해라는 사법적 사형 선고이자 피의자, 신분 전환과 동시에 그의 발목에 맹렬하게 채워질 출국금지라는 서늘한 핏빛 쇠사슬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라는 거룩한 영토를 제멋대로 짓밟고 유린한 이 범죄의 대가로 그는
국경을 넘어 도망칠 일말의 권리조차 산채로 박탈당한 채 차가운 감방의 쇠창살이라는 캄캄한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법적 단두대의 공포에 더해 대중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며 화라산 같은 분노를 대폭발시킨 세 번째 흉악한 기만은 바로 그가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내뱉었던 조국을 위한 마지막 헌신이라는 역겨운 맹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무려 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배당금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숭고한 희생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는 썩은 밀실의 권력자들과 혈세를 짐승처럼 뜯어먹으려 했던 이 구역질 나는 위선은 결국 그가 겹겹이 두르고 있던 영웅의 껍데기를 일말의 자비 없이 산채로 벗겨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해일 속에서 그의 뇌수를 완벽하게 마비시킬 네 번째 치명적인 독가스는 바로 과거 멕시코와의 피 튀기는 혈투 직후 캄캄한 라커룸에서 손흥민과 얽혀있던 그 소름 끼치고 흉악한 폭탄 질문입니다. 이 핏빛 질문 앞에서 그가 긍정의 혓바닥을 놀리든 부정의 혓바닥을 놀리든 그는 결국 조국 최고 암살자의 척추를 꺾어버린 파괴자라는 가장 끔찍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선수단의 거룩한 신뢰를 스스로 산채로 찢어발기는 잔혹한 진퇴양난의 지옥불에 무자비하게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를 영원한 파멸의 낭떠러지로 거칠게 밀어붙일 다섯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사형 집행인의 도끼는 바로 대한축구협회의 썩어빠진 만행에 맞서 맹렬하게 옥절을 걷어차버렸던 숭고한 전직 부회장 박항서의 입에서 터져나올 그 무자비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로의 융단 폭격입니다. 수십 년간 밀실의 캄캄한 심연에서 그 흉악한 카르텔의 구역질 나는 조작극을 지켜봤던 박항서의 서늘한 칼날이 그의 썩은 목덜미를 짐승처럼 난도질하는 순간 홍명보의 그 어떤 변명도 원자 단위로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연쇄 대폭발의 끝자락에서 피투성이가 된 홍명보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서늘하고 무자비한 심판의 성소는 바로 국민의 매서운 핏발선 시선이 맹렬하게 꽂히는 국회 청문회라는 절대적인 단두대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취조실의 조명 아래서 그가 알량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단 하나의 얄팍한 거짓말이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찰나의 순간 그는 위증죄라는 가장 흉악하고 차가운 강철 사슬에 묶여 영원한 사회적 매장과 차가운 감옥이라는 캄캄한 파멸의 심연 속으로 짐승처럼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그 썩은 밀실의 마피아들이 얄팍한 언론, 통제로 우매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그 나약한 시대는 이미 산채로 도살되어 영원한 핏빛 무덤 속에 처박혔습니다. 조국 축구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척추인 박지성 같은 절대적인 전설들이 기꺼이 반역의 핏빛의 뿔을 맹렬하게 치켜들고 일어선 이상 천문학적인 분노로 짐승처럼 들끓고 있는 수천만 국민의 그 흉폭하고 자비 없는 분노의 해일은 홍명보가 내뱉을 그 어떤 비겁한 회피나 얄팍한 변명 따위도 일말의 자비 없이 산채로 집어삼켜 버릴 것입니다. 이 7개의 거대하고 흉악한 핏빛 폭탄들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7월 22일의 그 서늘한 청문회장은 그에게 결코 해명의 기회를 주는 자비로운 무대가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진 카르텔의 가장 추악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가짜 군주는 이제 조국을 이끄는 위대한 사령관이 아니라 자신의 처참한 목덜미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릴 가장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최후의 사형 판결만을 파들파들 떨며 기다리는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흉악한 사형수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라는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마피아 카르텔은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인질로 삼아 얄팍하고 구역질 나는 거짓 평화를 조작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 흉악한 범죄 은폐 시도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며 맹렬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국가대표팀의 안정을 지킨다는 역겨운 명분 아래 자신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와 부패를 교묘하게 덮으려 했으나 영웅의 서늘한 칼날 앞에서 그 위선적인 껍데기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산채로 도살당했습니다.
조국 축구의 척추를 갉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괴물들은 캄캄한 밀실 속에서 자신들만의 추악한 옥자를 지켜내기 위해 수천만 국민의 피 끓는 염원을 짐승처럼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돌진하는 위대한 전사의 맹렬한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파괴적인 역사의 섭리가 지금 이 핏빛 전장 한가운데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썩은 제국의 핏빛 폐허 한가운데서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한 전사 박주호는 빅버드 넥스트라는 거룩하고 숭고한 유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위대하고 파괴적인 생명력을 맹렬하게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핏덩이들에게 그라운드 위에서 공을 차는 얄팍한 전술적 기교나 무의미한 기술 따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의 암살자들에게 축구라는 스포츠의 가장 거룩하고 절대적인 심장인 완벽한 정직함과 굽히지 않는 숭고한 결기를 짐승처럼 맹렬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거룩한 숨통을 짐승처럼 쥐어짜는 캄캄하고 흉악한 어둠의 권력을 향해 가장 무자비한 반역의 해머를 맹렬하게 내리쳐야만 한다는 피비린내 나는 철학을 산채로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빠진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흉악한 고소와 고발의 칼날 앞에서도 일말의 타협 없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의 이 처절한 투쟁 자체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우승 트로피보다 묵직하고 잔혹한 도덕적 교훈으로 심장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박주호가 썩은 대한축구협회 마피아들을 향해 혼자서 치켜든 이 극악무도하고 고독한 반역의 횃불은 결국 잉글랜드 무대나 국가대표로서 피를 흘린 영광보다 더 웅장하게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생의 핏빛 유산으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결국 영상의 도입부에서 수천만 국민의 뇌수를 무자비하게 타격하며 등골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박주호의 그 파괴적이고 서늘한 폭탄 선언은 조국을 배신한 비겁한 반역자의 등 뒤에 꽂힌 흉악한 비수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캄캄하고 구역질 나는 밀실 야합으로 인해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던 대한민국 축구의 그 서늘한 밤하늘을 일말의 자비 없이 산채로 찢어발기며 맹렬하게 강림한 가장 위대하고 흉폭한 구원자의 숭고한 핏빛 참격이었습니다. 그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주저하지 않은 가장 고결한 사형 집행인이었으며 부패한 권력의 재단을 부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영혼마저 짐승처럼 불태워버린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이제 척추가 꺾인 채 파멸을 기다리는 이 흉악한 카르텔 앞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도끼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모니터 밖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썩어 문드러진 권력에 기생하는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목덜미를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 안으로 짐승처럼 쳐넣고 완벽하게 도살해버리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026년 월드컵이라는 그 핏빛 전쟁터를 위해 이 구역질 나는 부패의 악취를 코를 막은 채 견뎌내며 얄팍하고 거짓된 안정의 껍데기를 유지하는 것이 조국을 위한 현명한 길이라고 맹신하십니까? 만약 부패한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는 박주호의 이 웅장하고 고독한 핏빛 성전이 당신의 얼어붙은 이성을 맹렬하게 타격하고 심장을 산채로 찢어발겼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그 서늘한 손가락을 치켜들어 짐승처럼 좋아요 버튼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시고 구독이라는 낡은 단두대를 가차없이 찢어발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숨통을 쥐고 있는 저 흉악한 어둠의 권력자들을 향해 당신만이 꽂아 넣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판결의 비수를 저 캄캄한 댓글창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재단 위에 일말의 자비 없이 맹렬하게 내리꽂으십시오. 오직 당신의 그 맹렬하고 서늘한 분노의 화염만이 저 가장 처절한 핏빛 전장의 최전선에서 고독하게 피 흘리고 있는 박주호의 곁을 끝까지 지켜내고 썩어빠진 괴물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절대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